자, 여러분, 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이 차트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올라주겠지, 이 정도면 바닥 나와준 거 아니야, 이런 희망회로로 매수 버튼 눌렀다가는 또 한번 계좌가 통째로 털릴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장기 추세 채널선 69K 부근을 이탈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한 지지선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 이후에 단기간에 올라타면서 이 자리가 바닥이었다라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구조적인 방어선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선을 이탈하고 올라탄 뒤에도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저점 구간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있었던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에서 이 선물 시장은 이미 한 차례의 대규모의 청산 랠리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동성마저 대부분 흡수를 해버렸고 이 시장에는 지금 실질적인 매수 동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 현물 ETF는 의미 있는 유입세가 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저점들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자금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결정하면서 이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하며 이 전 세계의 10% 추가 관세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이 관세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 상승 재료를 찾을 때가 아니라 이 하방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던 이 장기 추세 채널 69K 부근을 계속해서 이탈해주면서 이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왜 여기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가격이 계속 눌리는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하락의 추세는 단순한 기술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자,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동안의 이 강한 하락과 반등 구간, 이렇게 가파른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선물 시장의 포지션들이 청산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자동 청산을 불러오면서 이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 전부터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 이미 바닥나 있었고 현물 ETF 또한 연속적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이 지금은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린 자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기관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유동성 또한 없는 와중에 이 급등락을 거치면서 이 선물 시장에서 청산 물량만 쌓여가고 있었고 결국 남아있는 유동성까지 빨아들이면서 더 이상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자본 자체가 이탈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악순환이 시장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 정도면 반등 나오겠지,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회로입니다. 지금은 이 감으로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의 실제 흐름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 하방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이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로 익절까지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자유매도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번 하락 사이클 이후에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에 작용을 해줬고 반등 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이 유의미한 바닥의 후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지지를 못해준다면 이번 하락의 저점이었던 이 60K 부근까지 이탈하고 이 하단선인 56K 부근까지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할 자리라는 거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형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인데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강한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기 추세 채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이렇게 저항이 되는지, 제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으로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별들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반복해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여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러한 채널 안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들의 반응이 나와주고, 이러한 선들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준 뒤 또 이러한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반복이 이뤄집니다. 다시 한번 이 선을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하락, 지지 후에 다시 한번 돌파해줬을 때는 이렇게 126K 부근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결국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저항을 맞고 이번 하락장 이전에 이 8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지만 이 채널 상단에 막히면서 지금의 강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어떻게 만든 거냐?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근까지 대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들을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 선들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반응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제가 이번에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자, 다시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이렇게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올해 얼마를 낸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신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들이나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좀 나셨거나 도움들이 되셨다면 제 영상이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받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이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업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요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특히 이 단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바닥을 찍으러가는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126K 부분에서 이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분까지 이러한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여기서 한 번 더 코인 이렇게 바닥 찍으러 가면 이젠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예전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 있는 구 알트코인 마이너스 90% 찍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솔직히 가망이 조금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ETF에 편입된 메이저 코인 위주로는 이 저점에서는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그냥 단순한 감이나 이런 뭐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다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당연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좀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매매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좀 켜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런 구간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지표인데요. 자, 저는 보통 이 4시간 봉으로 많이 보는데 자, 과거 차트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이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따로 문구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러한 바닥을 찍으러 가는 이 하방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이러한 바닥에서 유동성이 발생해줘야지만 이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다시 한번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 자,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좀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대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오후 영상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트레이더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